사보는 세계 최악의 범죄 집단이자 세계 정부를 가장 위협하는 조직인 혁명군의 2인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 고아 왕국의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귀족의 추악한 면모를 자신의 돈으로 확인한 이후 귀족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천룡인의 배를 앞질렀다는 이유로 천룡인들에 의하여 살해당할 뻔하였으나 다행히도 드래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사보는 그 이후 혁명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래곤 핵 등의 강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후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사보는 성인이 된 이후 드래곤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혁명군이 되었으며 비공식적으로 혁명군 2인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보가 드래곤의 명성마저 뛰어넘는 중이며 이미 일부 혁명군과 시민들은 사보를 진정한 혁명군의 리더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사보는 빠르게 명성을 쌓는 중입니다. 그렇게 루피가 해적왕이 되며 세계정부와 운명을 건 대결을 할 때쯤이면 사보가 혁명군의 1인자가 될 수도 있으며 모종의 이유로 드래곤이 부재 중인 혁명군을 이끌고 루피와 함께 세계정부를 타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보는 원래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였으며 주로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보는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가 드레스로자 콜로세움의 우승 상품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곧바로 루시로 신분을 위장한 이후 콜로세움에 참전하였고, 자신의 의형제 에이스의 이글이글 열매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 이미 루피는 능력자이기에 이글이글 열매를 먹을 수 없으니 자신이 이글이글 열매를 먹으며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도 사보라면 에이스의 의지를 맡길 수 있다고 말하며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이글이글 열매를 먹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고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원래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실력이 더 상승하게 되었고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제스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에이스의 이명은 불주먹이었고 불주먹은 에이스가 이글이글 열매를 활용하여 사용한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이후 새롭게 부여받은 이명은 염제이며 염제 역시 이글이글 열매를 활용하여 사용 가능한 기술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염제가 불주먹보다 상위 기술임을 감안하면 염제라는 이명을 가진 사보가 불주먹이라는 이명을 가진 에이스보다는 확실히 더 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사보가 염제를 사용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으며 에이스가 티치에게 염제를 사용하는 모습밖에 나오지 않았기에 사보가 진정한 염제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염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보가 염제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글이글 열매 능력자라는 이유도 있겠으나 일부 사람들은 독자들은 사보가 마치 불의 황제와 같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사보를 염제라고 부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보가 염제라는 이명으로 이름을 떨친 시기는 레벨리 회의를 기습하여 해군대장 후지토라 로쿠교와 결혼 이후입니다. 사보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무장색 패기의 고수로 이름을 떨칠 만큼 패기를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부터 드래곤의 집중 훈련을 받으며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인물이며 드래곤 정도 되는 인물이 패기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기에 사보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패기를 습득하여 구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는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강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에 현 시점 사보의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는 최소치로 잡아도 상황 최고 간부 1인자 수준은 될 것입니다. 다만 사보는 태생적으로 배양색 패기를 소유하지 못한 인물이기에 아쉽게도 배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거나 방출하여 전투에 활용할 수도 없기에 배양색 패기를 지닌 최상위권 강자들과 대결하게 되면 불리한 선상에서 대결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프 미호크처럼 굳이 배양색 패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점에 오른 인물들이 있으며 사보 역시 거프 미호크 정도의 강자로 성장할 재능이 있는 인물이니 배양색 패기가 없더라도 정상급 무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처음 공개된 사보의 현상금은 6억 200만 베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루피 에이스보다 높은 수치였기에 사보가 오랫동안 삼형제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보유해왔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카타쿠리를 꺾으며 대외적으로 빅맘 해적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세계에 퍼지게 되며 루피의 현상금이 15억 베리로 상승하게 되었고 사보는 삼형제 중 최다 현상금 보유자 타이틀을 루피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전쟁 이후 루피의 현상금이 30억 베리로 상승하였고 사보와 루피의 현상금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보가 레일리 회의 도중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혁명군 군대장들을 이끌고 후지토라와 로쿠기의 경호를 뚫어내며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며 전세계에 염제라는 이름이 퍼지게 됩니다. 또한 이때 사보의 일부 지역에서의 평가가 무려 드래곤보다도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하며 세계 정부에서도 사보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사보에게 30억 이상의 현상금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상승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부터 쇠파이프 한 자루를 들고 다녔으며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거대한 짐승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삼형제 중 무기를 쓰는 인물은 사보가 유일하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인물은 사보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기에 쇠파이프는 사보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모코가 쇠파이프와 유사한 무기를 사용하나 이는 공식적으로 헤르석 지대라고 밝혀졌기에 사보의 쇠파이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쇠파이프에 무장색 패기를 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보는 고아왕국 왕족의 장남으로 태어난 인물이었기에 장래의 고아왕국의 왕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보는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했기에 사람의 신분이 갈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자신은 귀족이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으며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사보는 그레이 터미널과 쓰레기산에서 만난 에이스와 가깝게 지냈고 훗날 해적이 되기 위하여 해적 자금을 모아가며 귀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루피도 해적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고 사보 에이스 루피는 우정의 술잔을 나누며 형제의 연을 맺으며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형제는 매일매일 같이 다니며 강해지기 위한 훈련을 하거나 산짐승과 겨루며 강해졌고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거대한 삼짐승을 잡아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고 사보의 아버지가 사보를 에이스 루피와 떼어놓기 위하여 블루잼 해적단을 고용하여 사보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머지않아 하층민들이 사는 쓰레기산을 모조리 불태운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사보는 에이스와 루피를 구하기 위하여 가출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였던 사보가 알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사보는 결국 우연히 고아왕국에 온 드래곤의 앞에서 절규하며 스스로가 귀족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보는 천룡인에 의하여 죽을 뻔하였으나 드래곤의 도움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사보는 혁명군에 합류합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 드래곤에게 거두어진 이후 꽤나 오랫동안 기억을 잃으며 자신이 루피 에이스와 형제인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상결전에서 에이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불현듯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고 형제의 죽음을 목격한 사보는 오열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찾은 사보는 공교롭게도 돈키호테 패밀리의 무기 밀매 사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드레스로자로 가게 되었고 드레스로자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대회의 우승 상품으로 이글이글 열매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자신의 형제 에이스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었기에 루시로 신분을 위장하여 콜로세움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에게 자신이 사보라는 사실을 밝히며 사보와 루피는 재회하게 되었고 루피는 사보라면 에이스의 능력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콜로세움 결승전이 시작되었고 사보는 지저스 바제스와 디아만테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사보가 바제스 디아만테와 싸우는 사이 우소비 슈가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하비하비 열매의 능력을 인하여 장난감이 되었던 이들의 봉인이 해방되며 이들이 콜로세움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 사보는 경기장이 어수선해지는 틈을 타 용조건을 사용하여 바제스를 장외패시켜버린 이후 콜로세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글이글 열매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사보는 콜로세움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이글이글 열매를 얻은 이후 곧바로 이글이글 열매를 먹었고 에이스 잘 받아갈게 니 능력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루피를 잡기 위하여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나타났고 사보는 혁명군이 아닌 형으로서 루피를 지켜주기 위하여 후지토라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사보는 해군대장과도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혁명군 참모 총장다운 강함을 연출합니다.
다만 이때 후지토라가 전력을 다하진 않았으며 사보는 전력을 다하는 묘사가 나왔기에 이 당시에는 후지토라가 사보보다 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후지토라의 진격을 막아낸 이후 바스티오가 이끄는 해군마저 전멸시키며 루피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루피가 해군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도플라밍고와의 싸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후 사보는 에이스의 원수라고 볼 수 있는 검은 수염의 작단의 바제스와 격돌하게 되었고, 사보는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시종일관 바제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바제스가 에이스를 들먹이며 사보를 도발하자 사보는 곧바로 바제스를 불태워버린 이후 나는 용서하지만 에이스가 용서하지 말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에이스의 모습을 한 불의 형상이 나타났기에 이는 사보가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았음을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보는 필름 골드에 출연하여 루치와 한 차례 승부를 겨룹니다. 루치는 테조로와 루피가 최종 대결을 펼치고 있을 때 그랑 테조로에 나타나 루피와 테조로를 일망타진하려 하였고, 루피와 테조로를 포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보가 나타나 용족원을 사용하여 폭격을 막아섰고 동생의 싸움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치는 그것이 정의냐? 라고 물었고 사보는 아니 자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사보와 루치가 격돌하게 되었고 사보와 루치는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다만 이때 루치는 악마의 열매 각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보도 전력을 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두 캐릭터가 전력으로 전투에 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마는 본래 혁명군 측 전력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세계정부에 소속되게 되었고 급기야 인체 실험까지 당하며 인격을 잃어버리며 완전히 세계정부에 기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혁명군은 쿠마 구출 작전을 세웠고 드래곤은 사보를 필두로 혁명군의 군단장들을 마리조아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당시 마리조아에서는 레벨리 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경비를 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보는 물러서지 않았고 혁명군 군단장과 함께 레벨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리조아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후지토라와 로쿠기의 경비를 뚫어내는데 성공하며 쿠마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쿠마와 혁명군 군단장은 성공적으로 혁명군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마리조아에 침투하여 마리조아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천룡인들의 왕 이무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코브라는 이무에게 릴리가 남긴 편지에 대하여 말해주며 이렇게 써져있다.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을 다스렸던 여왕의 이름은 네팔타리 디 릴리 라고 말했고, 이무는 네팔타리 가문 역시 디에일족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검은 화살표가 날아와 코브라를 공격하였고 그 순간 사보가 난입하여 화건을 사용하여 코브라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무를 노렸으나 이무는 거대한 입을 소환하여 사보의 공격을 막았고 어디서 나타났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기회만 있다면 여기서 전부 찌르고 싶었지만 설마 세계의 정점에 이런 지옥이 있을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가 나타나자 오로성들은 모두 모습을 바꾸었고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전투태세를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모습은 각각 새 코끼리, 악마, 정체 불명의 괴물로 보였기에 오로성들 역시 전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투에 돌입하면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사보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는 것을 보며 자네가 루피군의 형이군 혁명군인데도 구해주는 거냐 라고 말하며 표면적으로 자신과 적인 사보가 자신을 구해주자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보는 자신을 왜 구해주냐는 코브라의 질문에 우리의 적은 왕들이 아니라 더 위 그 녀석들이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진짜 적은 각 나라의 왕들이 아닌 세계의 진정한 실세인 천룡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브라는 사보에게 자네라면 혼자 도망칠 수 있다. 난 더 이상 가망이 없네. 두고 가라. 알게 된 것이 있다. 자네가 여기서 죽으면 곤란해. 루피군과 비비에게 전해다오. 우리도 D라고 라고 말하며 자신과 비비 역시 D의 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도 세계정부에 대항하는 이들 중 주요 인물들의 대부분이 D의 일족인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며 루피와 에이스의 과거를 회상하였고, 사보는 에이스와 루피에게 이름에 D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에이스와 루피 역시 자신들의 이름에 D가 있는 이유를 모르며 D의 일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기에 에이스는 그럼 너도 사디보 할래? 라는 실없는 농담을 던진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과거 회상이 끝난 이후 오로성의 공격이 사보와 코브라에게 적중했고 무려 혁명군의 2인자인 사보가 공격 한 방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곧바로 사보를 밀어버리며 사보에게 도주로를 열어주었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보만은 살려냅니다.